7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지금은 밤 12시 정각입니다. 날씨가 많이 덥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데요. 이틀 만에 적응이 된 것 같습니다. 똑같이 더운 날씨인데 오늘은 괜찮더라고요. 비교적 지낼만 하네. 사람은 역시 적응하기 나름이다라는 걸 새삼 또 느끼게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흑인으로 변해가는 시즌입니다. 원래 제가 속까지 까만 인간인데 특히나 이제 여름철 되면 이 햇볕에 이 땡볕살이에 자전거를 그렇게 타대니까 안 타고 매기겠습니까? 새까맣게 이제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름이고 덥고 해서 제가 이제 수박 접시를 꺼내 왔어요. 예. 제가 단골로 가는 미용실 옆에 미용실은 이제 남자분이 원장님이시고요. 그 옆에 이제 부인이 도기 공방을 운영을 하세요. 거기에서 제가 그때 구입을 했나 얻어왔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수박의 단면을 표현한 접시인데요. 아주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제가 액자에다가 넣어 놓으면서 이런 메모를 남겨놨어요. 뜨거움을 극복하고 단단함을 깨트리면 달콤 시원한 성취가 있다. 제가 적어놨습니다. 수박도 붉고 달콤하게 무르익기 위해서는 뜨거움을 무릅써야 되듯이,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꺼내 먹기 위해서는 이제 껍질을 깨뜨려야 되듯이 모든 것은 난관을 통해 가지고 탄생된다. 인간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름이니까 이거 한번 꺼내봤어요. 저희들이 어릴 때 저희 집이 수박 농사도 잠깐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여름이 되면은 먹을 거 들고 이제 저녁 되면 형하고 이제 찐 감자, 찐 옥수수 들고 물도 한 병 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죠. 그러면 이제 비 안 오는 날에는 모기장만 딱 치고 랜턴 같은 요즘 캠핑용 그런 게 없으니까 후레쉬 있잖아요. 그거 이제 거꾸로 매달아 놓고 그 밑에서 이제 탐구 생활 이런 거 막 하고 장기도 두고 막 그렇게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비가 오면은 장대비가 쏟아지면은 잘 익은 수박은 그 비를 맞고 막 쪼개지기도 하고 그래요. 쩍쩍 소리가 막 여기저기서 막 들려요. 그 비의 충격에도 잘 쪼개진다면 껍질이 얇고 맛있다는 이제 방증이죠. 그건 이제 우리 몫입니다. 김밥 썰다가 터지는 거 옆에서 주워 먹듯이 그 터지는 거는 상품성이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허락을 받고 바로 먹을 수 있는 굉장히 맛있어요. 근데 그렇게, 그리고 사과도 벌레가 파거나 새가 쪼아는 사과는 어김없이 맛있습니다. 예. 맛있으니까 이제 그 동물들이 먼저 알고 덤벼든 것이니까 맛있죠. 제가 동아일보 이 칼럼을 하나 빼들었는데요. 조금 화가 나는 칼럼이기 때문에 최대한 부드럽게 제 감정을 누르기 위해서 엉뚱한 소리 한번 꺼내면서 영상을 시작을 해봅니다. 동아일보의 송평인 칼럼입니다. 제목은 누가 야윈 돼지들이 날뛰게 했는가. 야윈 돼지라는 것은 누구인지 이따가 한번 보시고요. 동아일보는 송평인 같은 기자도 있는 반면 제가 판단하건대 동아일보 사회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거기 있는 직원들 몽땅 한겨레로 이직을 시키더라도 전혀 거부 반응 없이 전혀 적응 시간 필요치 않게 잘 적응할 거라고 생각될 만큼 좌경화된 사회부를 끼고 있는 신문사가 저는 동아일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한번 이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제주 4.3이 아니라 여수 순천 반란 사건에 관한 이야기예요. 역사가 늘 명확하지는 않다. 역사에는 거짓으로 포장된 숨은 관계가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런 것이 갑자기 정체를 드러낼 때가 있다. 한국 현대사에서는 1948년 여순 반란 사건이 그랬다. 원래는 여수 순천 주둔 육군 14연대 반란 사건입니다. 여수 시민들은 10월 20일 새벽 1시부터 들려오는 난데없는 요란한 총소리에 잠에서 깨었지만 설마 군인들이 일으킨, 요건 이제 인용이에요. 봉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지하에서 숨죽여 지내던 남노당 조직원들도 여수 14연대 시가전 연습이려니 생각했다.
순천의 남로당원들은 14연대가 여수를 거쳐왔기 때문에 대응책을 논의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지만 여수 남로당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아침부터 여수 도심에는 인민대회를 알리는 벽보가 붙고 미군 철수 등 구호도 나붙었다. 오후 3시 여수 중앙동 로터리에서 인민대회가 열렸다. 여수 좌익계에 이름 있는 거두들이 모두 나왔다. 우리는 유일하며 통일된 민족적 정부인 조선인민공화국을 보위하고 충성할 것을 맹세한다. 무상벌수 무상분배에 의한 민주적 토지개혁을 실시한다. 등 혁명과업 6개 항이 채택됐다. 이 인용구는 여순사건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이승만 반공체제 확립에 비판적인 김득중 국사편찬위 연구사의 빨갱이의 탄생이라는 글에서 인용한 글이니 과장은 없을 듯하다. 인민위원회는 여수에서 8일, 순천에서 3일간 통치했다. 인민해방구를 만든 거예요. 반란군과 좌익 세력은 여수에서 72명, 순천에서 48명의 경찰관을 죽였다. 민간인도 386명을 죽였다. 손양원 목사의 두 아들이 알 법한 이름들이 좀 나오죠. 기독교 우익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한 좌익 학생에 의해 당한 잔혹한 죽음이 대중적으로는 잘 알려져 있다. 다만 오늘날 개신교인들마저 그게 어느 때 일인지 잘 모른다는 게 허리멍덩해진 역사인식의 현주소다. 반란이 평정된 뒤 반란군과 그 협조자들은 군사재판을 통해 처형되거나 수감됐다. 원한 감정이 들끓었던 반란 현장의 군사재판에서 작성된 기록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을 것이며 그마저도 6.25 전쟁을 거쳐 70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 온전히 보존됐으리라 기대할 수 없다. 그런데도 서류상 체포의 근거가 남아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 판결은 시공을 초월한 듯 태연해 보였다. 그러니까 이러한 혼란기에 일어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법적 절차에 하자가 있다라고 하는 이유로 이렇게 다시 역사를 뒤집어 놓고 있다는 것이죠. 국회에서는 여수 순천 10월 19일입니다.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입장을 내놨는지 저는 본 바가 없습니다. 명예회복을 요구할 쪽은 반란군과 그 협조자의 후손밖에 없다. 당시 살벌했던 분위기 속에서 억울한 희생자가 없지 않았을 것이다. 다만 대법원이 길을 터준 기록 소실이나 기록 부실만으로 억울함을 판정하는 건 역사의 복잡한 실상을 도외시하는 것이다. 의도적인 것이죠. 실상을 도외시하는 게 아니라. 남조선 노동당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위한 총선을 방해하기 위해 제주에서 4.3 사건을 일으켰다. 4.3 사건 진압 거부를 핑계 삼았지만 실제로는 정체가 드러날 위기에 처한 14연대 남로당 세포들이 지도부와 상의도 없이 일으킨 것이 여순 반란 사건이다. 이게 이제 지도부와 상의도 없이 일으켰다라고 하는데요. 이 송평현 기자는 이게 제주 4.3에서의 패착을 교훈 삼아서 반면교사 삼아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제주 4.3에서는 지도부로부터 공산주의자들은 지령 없이는 움직이지 못하죠. 그러니까 어떤 시간차가 있거나 해서 타이밍을 놓치게 되어가지고 혁명 과업에 조금 마찰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수 순천 반란 사건에서는 독자적으로 빨리 판단하고 일을 저질러야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짧은 기간 동안에 굉장히 잔혹성을 보이는 그런 그 어떤 사건의 정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남로당 지도부마저 6.25 남침에 맞춰 정군에서 동시에 일어났다면 좋았을 텐데 하고 아쉬워한 성급한 반란이었다. 근데 남로당 지도부가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을 6.25 때 국제적으로 그때 국지적으로 같이 일으켰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이제 아쉬워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한반도를 두고 미소 간의 어떤 전략적인 체스 게임 또 있었지만 김일성이가 이제 보채가지고
최근해가지고 일으킨 게 또 6.25 전쟁이지 않습니까? 김일성이 자체가 6.25 전쟁에 대한 판단 미스였던 것이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뒀더라도 아마 남한 내부의 극심한 혼란으로 인해 가지고 저는 대한민국이 전쟁을 치르지 않고도 공산화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성급한 게 아니라, 성급했다고 아쉬워할 게 아니라 6.25 전쟁 자체가 성급했던 판단 미스였던 것이죠. 여순 사건은 반란군이 인민위원회라는 통치기구를 설치하고 학살을 자행했다는 점에서 반란 관련자의 처벌은 대체로 군사재판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제주 4.3 사건과는 구별된다. 여순 반란 사건의 단죄마저 흐려지면 대한민국 군대와 사법체제를 넘어 대한민국 자체의 정당성이 도전받게 된다. 이미 도전받았죠. 그런 지향성을 가진 자들이 청와대에 들어찼으니까 이미 도전받았죠. 여순 반란군의 잔당이 산으로 도망쳐 지리산 빨치산이 됐다. 그 대장이 이현상이다. 예, 알 법한 이름들 나오죠. 이현상의 자살로 남로당의 맥은 남한에서 끊겼다. 남로당의 계보를 이으려고 한 것이 민혁당이고 통역당이고 통진당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정혜구 교수를, 이 사람이 성공회에 대해 있죠. 정책기획 수석으로 임명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예, 문재인 씨가 통역당의 주역이었던 신영복을 사상가로서 존경한다고 했으니까, 통진당이 해산되고 난 뒤에 그동안 그들이 합종 연행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들을 같이 공동으로 수사를 했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그 이후에도, 그 이전에도 1심회 사건, 그걸 제대로 수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노무현 정권 때였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그것을 수사해야 된다고 했던 그 국정원장이었던 그분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경질돼 버렸습니다. 간첩 수사를 하려고 할 때. 그때 지금의 586들, 당시에 이제 486, 386들, 무진장 거기에 연루돼 있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 다 안타깝게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그런 것들 다 놓쳤던 게 패착인 거죠. 이 사람이 정혜구 씨가 아마 끼어가지고 청와대발 그 개헌안도 같이 만들고 그랬지 않습니까? 문 대통령이 자신이 통진당 해산을 격렬히 비난했고, 그러니까 지금 그 이석기 석방하라라고 시민 조직 레벨에서 떠들고 있지만, 실은 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그걸 주장하고 싶을 것이고, 문재인 씨가 그걸 주장하고 싶을 겁니다. 통진당 해산에 유일하게 반대한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에 임명하려 했다. 부모가 김원봉의 수하였음이 자랑거리인지도 모르겠으나, 부모가 정말 김원봉의 수하인지도 의심스러운 김원웅, 우리를 요즘 괴롭게 하고 있는 광복회장은 소련군은 해방군, 미군은 점령군이라고 했다. 실은 이 말은 맞아요. 공산주의자들은 일제에 이어 미제 파시스트들에게 압제되어 있는 주민들을 풀어주는 것을 이제 해방이라고 하죠. 그래서 6.25 전쟁도 해방전쟁이라고 하고, 아직까지도 남조선 해방해야 된다. 예, 적화를 그들은 그렇게 표현하니까 말인적 맞고, 미군은 점령군인 게 맞죠. 조선이 아니라 일본인데, 일본 무장된 병력 30만 명이 넘는, 남한만 하더라도 23만 명인가요? 있던 일본 무장 병력을 무장 해제를 하고 본국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들어왔으니까 상륙작전으로 들어왔다니까요. 한반도에. 그 점령군이란 말인적 맞죠, 사실.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거는 이제 철저히 공산주의자들의 역사 인식에 기반해서 이제 말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제 깜짝 놀라는 상황이죠. 또 어떻게 보면은 일본군 입장에서 말하는 표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씨는 자기가 토착 왜구 같은 그런 발언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만, 점령이라는 행정적 용어와 해방이라는 프로파간다도 구별하지 못하는 자가 감히 역사를 거론한다. 선조들은 이런 모습을 두고 주역을 인용해 야윈 돼지가 날뛰어 난장판을 만드는 꼴이라고 했다. 누가 야윈 돼지들이 날뛰겠는가? 우리 걸핏하면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한일 축구 경기장 때만 그 경기장에 나부끼는 플래카드에 나오는 문구, 그 다음에 중국의 역사 공정, 일본의 역사 왜곡만을 말하면서
바로 얼마 전 사건이었던 동포랍시고 동포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한 그 사건들을 두고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반공이라는 개념이 흐려져 버리고, 지금 여기에 경찰관이 여수에서 72, 순천에서 48명이 죽었다고 하는데, 검색해 보시면 얼마나 끔찍하게 살해를 했는지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경찰관들에게, 현직 경찰관들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 그때 경찰관들 많이 죽었습니다라고 한번 말을 건네보면 어떤 대답이 나올 것 같습니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희한한 대답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40대 경찰관들에게 한번 말해보세요.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지금 KBS 역사전을 그날에서는 이때 선량한 인민들과 군인들이 선량한 목표를 내세우면서 봉기를 한 것인데, 미군정과 대한민국도 아니죠. 대한민국 4.3 때는 대한민국이 없었지만, 이때는 이제 대한민국이 나타났다고는 하지만 대한민국 국가 폭력에 의해서 잔인하게 진압당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합니다. KBS 역사전을 그날 했어요. 그리고 대구 10월 폭동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좌익들이 안 건드려 왔거든요. 역사 공정을 하려고. 근데 최근에는 역사전을 그날에서도 그것 역시 미군정과 경찰들이, 일제 경찰들이 선량한 사람들을 탄압했다, 뭐 이런 식으로 KBS 역사전을 그날에서 말하고 있어요. 제주 4.3 사건을 진압하러 가라고 명령받은 14연대가 반란을 일으킨 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해군에서 해상으로 이렇게 진입을 시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육전대, 그러니까 일본 표현의 해병대, 육전대의 필요성이 이제 부각이 되어 가지고 창설된 부대가 바로 해병대이기도 합니다. 해군에서 300여 명을 실험을 붙여 가지고 힘이 좀 세고 깡다구 있는 인원 300여 명을 뽑아내 가지고 만든 부대가 해병대이기도 해요. 지금 근데 해병대 출신 중에서도 보면은 반일 감정이 뭔지도 모르고 천지를 모르고 차 뒤에다가 그런 거 붙여 다니고, 가지 않겠습니다, 뭐 사지 않겠습니다, 이런 거 붙여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현직 경찰관 중에서도 역사관이 희한하게 뒤틀려 있는 사람들이 일부분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점령군들이 청와대와 정부 요직을 점령하고 본격적으로 노골적으로 역사 공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전희경이라고 하는 전 의원을 위시해서 역사 교과서에 대해서 그렇게 붙고 토론 논쟁을 벌이고 할 때 전 국민적으로 관심을 모아주고 힘이 되어줬었어야 되는데, 그때는 왠지 그런 전희경 같은 사람들 보면 왠지 싸움 딱 같고 뭔가 너무 더세 보이고 막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꽤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역사관이 잘못되고 좌익들에 의해서 역사 훼손이 일어나고 점령이 되게 되면은 뭘로 나타납니까? 투표로 나타나죠. 지금 사전선거 운동이 얼마나 횡행하고 있습니까? 이미 어디에 써요? 문화예술계에서, 방송에서 이미 계속 그런 식으로 어느 당은 나쁜 당이다, 어느 당을 찍어야 된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풍기는 드라마와 영화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사전선거 운동 중입니다. 이미 그렇게. 여기 아까 프로파간다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세뇌를 시켜가지고 자발적인 복종을 일으켜내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람시의 진지전의 핵심입니다. 자발적인 복종,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가지고 국가 권력을 잠식시킨다. 그래서 점령군들이, 여기서 말한 송편 기자가 표현한 야윈 돼지들이, 삐쩍 말한 말은 날카로운 돼지들이 날뛰고 있는데, 그 돼지들 날뛰게 한 게 누굽니까? 유권자들이죠. 유권자들이죠. 투표를 잘 해야 된다는 기승전 결론을 다시 한번 내려봅니다. 사실 이 내용은 굉장히 화가 나는 내용인데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 역사 공정이. 그래서 옛날 역사 뭐 어쩌고 저쩌고
할 것 아니고 교훈을 배우면 되겠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나 제대로 배우고 바로 잡자. 그리고 반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래되고 뭔가 촌스럽고 그렇게 된 단어라고 하태경 씨도 이야기하고 있죠. 반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념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는 경제관도 같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적 소유에 대한 철학까지도 그렇게 녹아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와 먹고 사는 문제가 다 뭉뚱그려진 게 바로 반공이라고 하는 아주 세련된 단어입니다. 예, 그것만 잘 지켜도 저는 대한민국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